이번 세미나에서 뭐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한 이미지 분류 파트를 이제 발표를 맡은 조상규라고 합니다. 네,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보이는 코드들이 오늘 제가 발표할 코드들의 전체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파트는 어떤 방대한 소스 코드들을 각 설명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소스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깊이 있게 뜯어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이렇게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 불러오기, 합성곡 신경망 만들기, 모델 컴파일과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위에 두 줄은 도구를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케라스를 가져오고 네, 데이터를 쪼개주는 도구들도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바로 밑에 두 줄은 어, 이제 패션 앰니스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튜플에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 밑에 한 줄이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한 줄의 딥러닝 데이터 전철의 핵심이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저기 있는 이제 트레인 인풋은 이제 6만 28, 28 형태의 2차원 흑백 이미지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만 28, 28이 순서대로 개수, 가로, 세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올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는 편하게 컨브이 2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컨브이 2D 층이 무조건 입력값이 높이, 너비, 채널 이렇게 3차원 입력이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뒤에 1이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 28, 28 뒤에 1. 저게 채널을 임의로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그 3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참고로 저 마이너스 1은 그 파이썬에서 그 자동으로 그 입력 그 계산해주는 파이썬 명령.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슬래시 255.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이미지 픽셀이 검은색인 0부터 흰색인 255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슬래시 255.0을 해줘서 모든 픽셀 값을 0과 1 사이에 두게 하는 그런 이제 압축하는 정교화 과정을 시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두 줄은 이제 6만 장의 이제 훈련 데이터를 그 자르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테스트 사이즈 0.2라고 써 있는 게 이제 6만에서 0.2를 이제 나누는 과정을 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벌 스케일드라고 하는 검증 세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6만 곱하기 0.2에서 이제 12,000을 저 벌 스케일드라는 그 검증 세트에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훈련 데이터는 6만 장에서 4만 8천 장이 그 12,000장이 빼진 4만 8천 장이 이제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도 있는 사진인데요. 일단 검증 세트로 12,000이 빠져나가서 4만 8천이 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채널이 추가되면서 옆에는 28, 28만 있지만 여기 1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3차원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3차원에서 4차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한 장 한 장을 보면 2차원이 3차원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값 한 장 한 장이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돼야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컨볼루션 2D, 컨브이 2D의 입력값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곡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그 시퀀셜 클래스의 개체를 만들고 이제 첫 번째 합성곱층인 conv2d를 추가합니다. 이제 conv2d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conv2d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력의 너비와 높이 방향의 합성곱 연산을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그 이미지의 부분적인 특징 가로선, 세로선, 모서리,
질감 등을 그렇게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이제 보시면 이제 컨보이투드 옆에 3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32가 필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서로 다른 특징, 가로선, 세로선 등을 찾기 위해 32개의 서로 다른 필터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32번을 이제 필터로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의 두께가 32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커널 사이즈 3은 이제 필터 크기를 의미합니다. 필터 크기를 가로 세로 3 곱하기 3 픽셀 크기로 이제 설정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액티베이션 렐루는 그 활성 함수로 렐루 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렐루 함수는 그 7장에도 배웠었지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입력이 양수이면 통과시키고 음수이면 이제 그 0으로 만드는 양수일 때만 그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딩 세임은 전 발표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세임 패딩을 적용하여서 아까 그 테두리 부분에 00으로 패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보이면 이제 맥스 풀링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최대 풀링을 적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최대 풀링을 적용하면서 그 가로 세로 크기가 그 반반씩 줄어들어서 전체 면적이 4분의 1배가 되는데 그 아까 제가 여기 윗부분에 말씀드린 32개의 필터는 이제 그대로 두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뭐 간단히 써서 이렇게 처음에 입력값의 크기가 28, 28, 1이었고요. 그다음에 컨보이2D를 이제 통과한 후에는 필터가 32개가 적용된다 했으니까 28, 28, 여기 가로 세로 크기요. 가로 세로 두께. 그 이거 그 뭐라 했죠 마지막에? 채널? 아 맞아. 채널. 이게 두께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적용해서 30. 네, 마지막에 이제 맥스 플링을 적용하면 이제 가로 세로가 절반씩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14, 14, 30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방금 전 이제 보여드렸던 첫 번째 합성고 플린팅을 만든 것과 이제 같은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필터를 좀 더 깊게 이제 64개로 늘려서 두 번째 합성고 플리팅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성고 플리팅을 두 번째 적용하면 똑같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77이고 필터가 64개로 늘어서 64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앞에는 특징을 어떤 이제 컨보이2D 같은 것들로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했으면 이제는 최종 분류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 플래튼이라고 써 있는 게 어, 배열이 지금 3차원, 4차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3차원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1차원 배열로 쭉 길게 배열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채널 수만큼 이제 배열을 펼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던 거를 플래튼을 하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에서 3136이 돼요. 나머지들도 이제 뭐 특징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드랍아웃으로 뭐 과대적합 방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값을 변환하는 뭐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변화했던 거를 이제 썸머리로 나타내는 건데 아마 여기 아웃풋 쉐이프 보면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교재 더 밑에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편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 등장한 건데요. 이거는 어 파라미터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필터 가로 여기부터 세로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두께 더하기 1하고 출력 데이터의 두께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컴퓨티드 한 걸로 이 계산을 해보면 필터 가로 크기가 아까 그 그냥 커널 사이즈 하면서 3이라고 했죠. 3 더하기 세로도 3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두께는 입력이니까 1 플러스 1 하고 여기다가 출력 데이터 두께 하면 32죠. 그래서 이걸 하면 총 320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320이라고 써요. 이게 공식도 도출해낼 수 있긴 한데 이게 공식을 도출해내려면 정말 길어져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컴파일과 훈련인데요. 이제 먼저 컴파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정답에서 이제 멀면 빠르게 진행되고 정답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늦춰져서 이제 세밀하게 탐색하는 그런 똑똑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은 이제 오차를 계산하는 채점 기준표 역할을 하는 그 손실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은 준비된 모델에 데이터를 넣고 이제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두 개의 콜백 함수입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딥러닝에서 무작정 에포크를 계속 돌리면 과대적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 네,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모델의 어떤 상태를 파일에 저장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매번 무조건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매 에포크마다 검증 데이터의 오차를 확인해서 과거에 가장 좋았던 성적을 경신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좋았을 때만 이제 기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성능을 가진 모델만 깔끔하게 나중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얼리 스타핑은 이게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그 얼리 스타핑은 이제 과대적합을 감지하고 훈련을 강제로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저 얼리 스타핑 뒤에 보시면 페이션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검증 세트의 이제 오차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이제 오히려 커지거나 정체될 때, 그러니까 딱 이제 지점을 찾았을 때 이제 참을성을 가지고 딱 두 번의 에포크만 더 돌려봐라. 그러니까 약간 검산을 하는 형식이죠. 더 해보는.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가차없이 그때는 학습을 종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얼리 스타핑 그 밑에 보시면 Restores Best Way True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학습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가장 똑똑했던 그 과거의 시점으로 모델을 완벽하게 복원해줬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이 훈련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가장 최적화된 상태의 모델을 이제 자동으로 얻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 함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여태까지 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소스 코드인데요. 이제 여기 쇼까지 요 부분까지는 이제 손실 그래프랑 이제
훈련 그래프나 손실 그 함수들을 비교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제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정확도를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샘플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그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이제 훈련된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예측을 수행하는지 어, 확인하는 프리딕트 단계입니다.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검증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보면 4차원 데이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뭐 0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아까 4차원 데이터에서 하나를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3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프리딕트 함수는 무조건 4차원 배열만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0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여기 보이는 대로 슬라이싱으로 바꾸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한 장만 가져오는데 4차원 데이터를 이제 형태를 유지한 채 꺼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 꺼내왔기 때문에 3차원인데 4차원이 되는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모델 훈련은 모두 끝났고 이제 처음에 있던 실전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는 차례인데요. 이제 처음 이제 코드줄 보면 아마 처음에 했던 거인데 어, 그 형태를 맞춰주고 정규화도 시켜주는 255.0으로 이렇게 정규화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evaluate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정확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교재에 이제 91.24%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답을 외운 것이 아니라 이제 특징을 완벽하게 이 모델이 이해하고 분류해낼 수 있다는 일반화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방대한 코드들을 전부 대략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케라스 API를 사용해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패션 엠니스트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